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매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반사회적 법률행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공부하실 내용 중에서 무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무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요약서 한번 보시죠. 자, 의 보시게 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불법 원인급여.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엇인가를 물건을 주거나 금전을 주게 되는 것을 불법 원인급여라고 합니다. 그러면 불법 원인급여의 경우에는 자, 그 밑에 두 가지를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되고요. 채권적으로 봤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되고요. 물권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나 방해 배제 청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야, 네가 가지고 있는 목적물 내놔 하고 반환도 안 되고, 야, 네가 가지고 있는 내 부동산의 등기 내놔, 등기말소도 청구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 잠깐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여자한테 첩 계약을 체결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첩이 되면 내가 너한테 부동산 등기를 넘겨주겠다 해서 등기를 넘겨줘요. 소유권 등기를. 자, 그리고 나서 한 1년쯤 지났습니다. 자, A가 B와의 관계에서 좀 시들해진 거죠. 그래서 A가 B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너와 나의 첫 계약은 무효야.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기는 무효니까 나한테 돌려줘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A가 돌려받으면 A는 개가천선에서 살겠습니까? 안 그러면 또 다른 C라는 여자를 만나서 부동산 등기 넘겨줄게, 첫 계약 체결하자 하고 또 꼬시겠습니까? 또 꼬십니다. 아니, 그러면 부동산 등기를 돌려주면 결론적으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더욱 왕성화시키겠죠. 그래서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됩니다. 돌려주면 사회질서에 반하니까요, 안 돌려주는 거죠. 그래야만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또 못할 거 아닙니까?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 한 번 하고 끝이겠네요. 자, 그런 의미에서 무효지만 부당이득 반환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A가 B한테 야, 내가 너한테 등기를 넘겨줬지만 그건 무효 등기니까 내가 소유권자로서 반환 청구를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못 돌려주게 합니다. 절대 반환이 안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A가 돌려받지 못하니 누가 소유권자처럼 돼버리겠습니까? B가 소유권자처럼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무효인데, 첫 계약은 무효인데 부당이득 반환이 안 되네요. 부당이득 반환이 안 되네요. 맞죠? 그래서 반환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원칙이냐? 여러분, 예입니다. 그러면 원칙은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서부터 원칙을 써드려야죠. 원칙. 자, 갑이라는 사람이 다주택자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건물에 엄청 세금이 붙으니, 자, 그 세금을 면하기 위해서 을한테 자, 소유권 등기를 넘겨줍니다. 야, 네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단독 주택자가 돼. 이렇게 해서 세금을 면하기 위해서 을에게 옮겨주죠. 자, 이것도 당연히 우리 공부하신 적이 있으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자, 보세요. 갑이 을한테 무효일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너는 내 부동산을 왜 가지고 있니? 등기를 하니까 을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하고 계약이 안 돼 있네? 무효네? 근데 내가 이걸 왜 가지고 있지? 그렇게 얘기하면 갑이 을한테 얘기합니다. 너는 말이야, 계약이 유효일 때에는 네가 내 부동산을 가져도 되고 나도 네 매매대금 가져도 되지만 계약이 무효인데 네가 내 부동산을 가지고 내가 네 돈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간에 정당한 게 아니야. 그래서 부당한 거지. 부당한 이득은 당연히 서로 간에 돌려줘야 되겠지? 하고 부당이득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부당이득으로 소유권에 의한 반환이 둘 다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원래 원칙은 무효일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도 가능하고 갑이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만큼은 부당이득 반환이나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 경우에는 갑이 돌려받으니까 을이 소유권자가 아닌 거죠. 여전히 누가 소유권자죠? 갑이 소유권자처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소유권자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예, 당연히 부동산을 잠깐 남의 이름으로 옮겨놨다 하더라도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뭐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죠?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돌려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세금 면탈, 세금 회피 목적이죠. 자, 이런 식으로 세금 회피 목적으로 하는 것은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통정허위 표시죠. 요거는 제가 그때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세금을 안 내면 국세청에서 국가가 뭐 하죠? 강제 집행 들어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관련돼서 우리 시험은 어떻게 나오느냐? 자, 거기 보셨듯이 불법 원인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불법 원인급여가 있으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있으면 부당이득이나 반환 청구가 안 된다. 하지만 자, 우리 판례 2번에 나번의 목적을 가세요. 각종의 목적을 보시면 우측에 반사회적 법률행위 X에서 A번에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세금 회피할 목적. 자, 동그라미 B번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자, 이런 목적이 나오면 이때는 무효는 무효인데 통정허위 표시 무효입니다. 통정허위 표시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과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시험에 내는 거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는 아니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이 안 되거나 소유권 반환이 안 되는 거 아니다. 요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원칙은 부당이득 반환이 된다. 반사회적 무효만 부당이득 반환이 안 된다. 자, 이렇게 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하고 관련돼서 우리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공부하셨던 내용 어떻게 시험 문제 나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요, 자,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먼저 불법원인 밑줄, 급여 밑줄, 불법원인 급여,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럴 때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부당이득도 안 되고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도 안 되죠. 정답은 X입니다. 이따가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7번 문제 가시죠.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여러분 딱 보는 순간에 이거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닌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 되는데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도 되는데 가셔야 되죠. 자, 그러면 갑은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을과 통모했다. 아유, 통정허위 표시했다. 통정했다고 아예 대놓고 나와 있죠.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그래서 을에게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을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서 금원을 차용합니다. 금원 차용 밑줄 그으시죠. 을은 이득을 얻었습니다. 금전적 이득을 얻었죠. 자, 그런 것에 대해서 갑은 을에게 야, 너 부당이득 내놔 하고 반환을 구할 수 있느냐? 반사회적 법률행위면 반환 청구가 안 되겠지만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통정허위 표시에는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 틀렸네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번에는 동기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동기라는 것은 의사표시에서 숨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애가 아이고 의사를 가지고 있어요. 아이고 친구한테 가서 돈 좀 빌려야지. 그래서 친구한테 가서 돈 빌려줘 라고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친구한테 가서 돈 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야, 돈 빌려줘 하고 돈 빌려줘. 의사를 가지고 그것을 외부로 표시했죠. 그런데 걔가 의사를 가지게 된 원인, 돈을 빌리게 된 원인이 뭐냐? 바로 동기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동기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저랑 같이 거기 동그라미 C를 보시면은 동기는 계기, 목적, 의도입니다. 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지 계기가 되는 게 뭐냐? 의도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도박 자금이었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럼 한 번씩 볼게요. A가 B한테 돈을 빌렸는데요. 자, 너 왜 돈 빌리니? 하고 물어보니까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단 2천만 원만 빌려줘. 이렇게 얘기해서 B가 흔쾌히 빌려줍니다. 그러면 B가 돈을 빌려준 행위는 반사회적입니까? 아니죠. 동기, 도박 자금을 표시하지 않았을 때 그때 돈을 빌리는 행위는 반사회적이 아닙니다. 반사회적이 아니죠.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자, A가 B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자, 돈 좀 빌려줘. 왜? 하고 B가 물어보니까 도박하려고. 도박 자금이야. 필요해.
요 돈만 있으면 크게 날 것 같아. 해가지고 동기를 표시합니다. 그러면 B가 얘기하는 거죠. 많이 따면 나 많이 줘야 돼 하면서 돈을 빌려줍니다.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반사회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B한테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B는 누구냐? 도박장 주인입니다. 도박장 주인에게는 동기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표시를 왜 해요? 돈 빌려줘.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동기를 B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동기를 상대방이 알고 있죠. B는 동기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면 반사회적이냐? 도박장에서 돈 빌리는 반사회적이죠. 자, 그러면 저랑 같이 거기 C를 보세요. 자, 동기는 계기, 목적, 의도로서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요게 법률행위지 얘는 법률행위가 아니죠. 하지만 동기가 외부로 표시되거나 자, 그 다음에 표시되지 않아도 표시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알려집니다. 자, 여러분 표시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에게 알려졌죠. 도박장에서 돈 빌리면 도박하려는 것이 당연히 알려지죠. 뭐. 알려졌을 때 그때는 법률행위 요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밑에 밑줄 그으세요.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그리고 표시를 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알려지면 그때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거 반사회적이네? 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기를 표시하지 않으면 반사회적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B가 A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하니 병원비를 드렸으니까 참 다행이다. 그런데 그 다음날 B에게 A 어머니가 전화 옵니다. B야, 네 어머니. 아니 어머니 병원에 계시다면서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A 어머니가 내가? 병원에? B가 아니 그럼 무슨 일로? A가 어제 밤에 안 들어왔더라. 아니 그놈이 어디 갔을까? 이렇게 얘기죠. 혹시 걔가 원래 도박을 좀 하는데 돈 빌려준 건 아니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돈을 빌려줄 법률행위 당시에는 도박자금이라는 동기를 몰랐는데 그 다음날 A의 어머니부터 전화를 받고 도박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일까요? 아니죠. 법률행위는 그 당시 돈을 빌려줄 당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사회적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몰랐던 일들도 나중엔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다 악의로 바뀔 수는 없는 거죠. 항상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몰랐으면 선의, 법률행위 할 당시에 반사회적이 아니었으면 반사회적이 아닌 거죠. 반사회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판단시기 동그라미 D 보시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 판단 시기는 법률행위 당시입니다. 여러분 정답이 나와 있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언제부터 판단한다? 반사회적은 언제부터 판단한다? 법률행위. 정답이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관련돼서 우리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러면 이쪽 관련돼서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보시게 되면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 판단 기준이 어디냐 물어봤으면 항상 정답은 어디라고요? 법률행위 C. 아셨죠? 항상 정답은 법률행위 C입니다. 나중에 뒤에 공부하실 때 똑같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표시된 동기, 표시가 안 돼서도 알려진 동기, 그 동기가 반사회적이라면 돈을 빌린 행위, 그것도 전체 반사회적 법률에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예, 맞네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은 굉장히 기출문제는 적지만 기본적인 체계가 없으면 풀지 못하는, 그리고 언젠가 시험의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꼭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